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.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.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 때문에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청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.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픈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청년들, 즉 영케어러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데요. 이들 위해서 어떤 사회적 대책과 지원이 마련돼야 할까요? 20살 때부터 약 9년 동안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혼자서 돌본 이야기를 담은 책 아빠의 아빠가 됐다의 저자이신 조기현 작가 연결해서 이 문제 관련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작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일단 지금 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청년, 이 네. 청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사건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? 네. 이 청년이 21살 때 이제 대학을 휴학하고 공익근무를 준비하는 시기에 좀 어느 날 갑자기 좀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. 네.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면서 약 2천만 원 정도 이제 병원비와 간병비가 나왔고요. 이제 그 사이 청년은 복지 신청도 못 해보고 이제 일도 구했는데 일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가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 22살 청년이 겪었던 일들과 과거에 작가님이 처했던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하던데 어떤 면이 좀 비슷합니까? 일단 제가 이제 20살 때 아버지가 처음 쓰러지게 되었었는데요. 네. 그때 이제 이 청년이 이제 21살 때 그 일을 겪었었고 이제 또 20살이라는 나이도 비슷하고 또 이제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되는 나이에 어제 가족 돌봄의 시기가 겹쳤다는 것도 비슷하고요.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제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도 비슷해서 조금 내가 10년 전 겪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네. 부모님 병간호를 위해서 모든 거 인생을 다 바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네.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런 건데요. 네.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? 일단 이제 2심 판결 부분을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보게 됐는데, 네. 조금 병원에서 가족 보호자를 찾기와 그리고 복지 신청주의 그 사이의 공백이 엄청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를테면 생계 지원이나 장애 지원 같이 아주 막대한 병원비를 다 낼 수는 없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보호자 업무를 21살, 22살 그 청년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하고 그리고 그 청년이 어떤 복지를 신청해야 되는 그 공백이 조금 가장 컸던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. 항소심 재판부는 청년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.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.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. 이런 재판부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? 네.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합니다. 제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그런 고의성이 어떤 맥락에서 좀 생겼는지 좀 사회적인 책임은 없는지 같은 것들을 저는 함께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인정한다는 말씀이 사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생각들 많이 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그럼요. 너무 짐이 크고 그 짐을 좀 벗어놓고 싶다고 하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걸 본인이 만든 상황도 아니고 운명처럼 주어진 상황이잖아요. 네. 근데 작가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당시 그렇죠. 사실 저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고 그 막대한 병원비를 내야 되고 그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겪어서 사실 이제 이 상황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집행유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단연 연속살인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좀 우리가 이 고의성 아무리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도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간병의 문제는 왜 벌어지는지를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? 이 청년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아픈 부모님 병수발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작가님도 약 9년 동안 치매 걸린 아버지를 혼자 돌보셨다고 알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생활비, 치료비 이런 것들을 다 벌어서 마련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? 네. 작가님은 그런 상황에서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갔습니까? 일단은 네,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건 좀 기본이었고요. 예. 아버지가 이제 퇴원하고 집에 이제 혼자 어쩔 수 없이 두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었고,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이제 돌봄을 계속 전념할 수가 없었고요. 그리고 보증금 같은 걸 빼서 이제 병원비로 내기도 했었고,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조금 건강이 회복되셨을 때 저도 돈을 모아놨던, 학업을 위해서 돈을 모아놨던 돈을 또 건강이 악화됐을 때 또 병원비로 쓰고,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. 말하자면 뭐 통장이 계속 바닥을 면치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. 혹시 주변의 도움이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은 게 있었습니까? 제가 이제 20살 때 처음 쓰러졌다고 했었는데, 사실 한 7년 정도 사회복지제도를, 사회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. 뭐, 처음에는 이제 뭐, 제가 뭐, 어머니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뭐, 위장이혼일 가능성이 있다,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을 못 한다던가, 혹은 뭐, 실비보험이 있어서 긴급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던가, 계속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보도 안 되고, 뭐, 해보지도 못하고 하는 시기가 한 7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거의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막 주변에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돈 벌러 또 나가고 또 이제 주변에 돈 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병원비를 냈던 것 같습니다.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. 20대 청년 간병살인과 관련해서 몸 건강한 청년인데 뭘 해서든 돈을 못 벌겠느냐.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도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. 간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.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당시 실제로 겪은 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세요? 일단 가족 간병과 사실 생계부양을 같이 동시에 병행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거기에 어떤 자신이 이행해야 될 진로나 학업의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뭐 부양 의무도 하고 자신의 진로도 이제 한참 뒤로 밀어놔야 되고 가족 돌봄도 해야 된다면 사실 그 짐이 가족 돌봄 혹은 단순히 젊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녀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것 아니냐. 그것도 그렇게 해야 또 뭐 효자 효녀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시선, 이것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렇죠. 저도 어떤 사회적으로 지금 겪는 일들이 또래들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주변에 소통하기도 쉽지 않았고 가족 간병에 대해서,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른들께 이제 보여줬을 때는 이게 어떤 사회적 문제나 혹은 막중한 무게를 지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효자다, 효녀다, 좀 더 네가 어른스러워야 된다, 이런 책임감을 좀 강조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작가님께서 20살 때 처음 아버지를 간병해야 했던 10년 전 그때와 이번 사건 보면서 이번 사건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좀 달라진 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? 실제로 뭐 복지 안에서는 여러 기준들이 완화됐고 다양한 전달 체계들이 생긴 거는 사실입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10년의 격차가 있음에도 사실 이 일에 엄청 공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복지 부양 혹은 돌봄이 가족 책임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복지가 먼저 한 개인을 보장하기보다 가족이 먼저 책임지고 그다음에 복지가 뒤따르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른바 이런 영케어러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 영케어러가 몇 명 정도 있고 어느 정도 상황이라는 걸 조사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? 네.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고,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이 22살 청년의 일이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지부도 뭐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고,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최근 작가님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의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. 청년들을 만나시지 않겠습니까?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? 일단 이제 그 가족 돌봄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을 정말 많이 쓰게 되니까
뭐 이제 진로 이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로 불안정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, 그리고 뭐 생계부양도 당연히 이제 풀타임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. 그리고 그런 경험을 뭐 주변에 대화를 하거나 나누지 못하니까 좀 심리정서적인 위축감도 크고요. 무엇보다 진짜 생계부양, 가족돌봄, 진로이행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그 무게가 엄청 힘들다는 거를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 나누는 부분입니다. 지금 이 청년들 이른바 영케어러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? 네. 이게 일단은 영케어러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혹은 이제 보편적인 복지와 돌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. 일단 이제 기초생활수급보장 같은 경우를 이제 뭐 크게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, 그리고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제 65세 미만의 다른 질환자들 받을 수 있는 거,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, 네. 그리고 영케어러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해외에서 그러는 것처럼 조금 학비도 지원하고 혹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수당이나 뭐 또래 커뮤니티 지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좀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 뭐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도 의견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. 9435 사모님께서 정말 가슴 저미는 일입니다. 닥쳐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. 모두가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지요. 정말 아픕니다.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. 8672님, 굳이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해야 했을까요? 온전히 이 청년에게 책임을 지웠어야 할까요?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요. 7922님은 본인이 아니고서는 쉽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. 마지막으로 지금 갑작스럽게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처지에 놓인 청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. 네. 제가 사실 저도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만나려고 한 2년 정도 시도하다가 이제야 사실 모임을 시작하게 됐거든요. 네, 그때 이제 가장 크게 받았던 위안 중에 하나는 내가 겪었던 일이 나 혼자만 겪던 일이 아니었구나, 나만 겪는 불행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내가 겪는 일을 누군가 알아준다는 게 엄청 큰 위안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방송도 그렇고 이 벌어진 일들도 그렇고 내가 겪는 일을 나만 겪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란다. 우리가 같은 일을 겪고 있고 지금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거를 꼭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앞으로 영케어러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조기현 작가였습니다.